자, 16페이지에 1번 보시면은요. 개념 1번 가겠습니다. 문제에서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지금 리미트, 자, AN 마이너스 2라는 것은 4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EAN 플러스 BN은 7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N 자체는 수렴한다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 근데 보면 AN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가지고 마이너스 1을 넘겨서 그냥 계산을 해버리시게 되면 여기서 리미트 AN 같은 경우는 그냥 6이다 라고 해서 수렴이 이제 확실하게 보장이 됐죠. 자, 수렴이 보장이 된 상황에서 지금 문제에서 말하기를 BN이라는 것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죠. 그죠? 자, BN이라는 것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니? 원칙상으로는. 근데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되냐면 리미트 AN이라는 게 6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정도 생각을 갖고 하면 되거든. 잘 봐. 여기가 수렴하고 여기가 발산해서 두 개를 더해가지고 수렴한다? 라는 결론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원칙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풀으셔야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EAN 플러스 BN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자, 그럼 EAN 플러스 BN이라는 것을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리미트 BN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돼. 리미트 자, EAN 플러스 BN이라는 게 수렴하니까 여기 수렴하는 수열을 쓰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리미트 EAN만큼을 이렇게 빼버리면 EAN이 지워지니까 요만큼이 지워지겠죠. 그래서 남는 게 뭐가 남을 거냐면 BN만 이렇게 딱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원칙적으로 푼 겁니다. 왜냐?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까지가 그냥 수렴한다 라는 게 확실하고 요거 같은 경우도 AN이 수렴하니까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확실히 되기 때문에 자, 따라서 리미트 EAN 플러스 BN이라는 게 얼마였냐면 7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가 EAN이죠. 그러면은 AN이라는 값이 6이었으니까 여기다가 2배 해주시면 12라고까지 잡혀서 얘가 마이너스 5 정도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래서 리미트 BN이 마이너스 5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찾아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답은 리미트 자, 이쪽에 들어가는 게 얼마가 나오냐면 AN 마이너스 BN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BN이라는 게 나오니까 AN, BN에다가 각각 숫자 대입해 주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6 마이너스 5분의 6 플러스 5가 돼서요. 답은 11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요. 변형 문제 2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풀어보시게 되면은 자, 리미트 AN-4가 1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럼 이제 바로 그냥 가버리시면 리미트 AN은 얼마냐면 리미트 AN은 넘어가시게 되면 5 정도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BN 같은 경우도 바로 계산이 되죠? 리미트 BN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2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냥 EAN-3BN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2 곱하기 5 마이너스 3BN이니까요. 3 곱하기 2가 돼서요.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4 정도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2번 정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3번에 2번.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리미트 AN이라는 것을 얼마라고 볼 수가 있냐면 3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여기가 AN 플러스 2BN이라고 써진 게 9다 라고 써지는데 자, 요런 식의 모양 나왔을 때는 그냥 어떻게 계산해 버리시면 되냐면 그냥 리미트 AN이라는 것이 3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3을 샥 대입을 해버리세요. 자, 3을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2 곱하기 리미트 BN이라는 것이 얼마가 될 거냐면 6이라는 값이 나와서 여기서의 리미트 BN 값은 3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 계산하라는 거 답 구하시게 되면 얘가 3이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BN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3에다가
1 플러스 bn 하면 4가 돼서 답은 12 정도다라고 이렇게 그냥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 들어와 있죠? 오케이. 자, 근데 17페이지 보시면 개념 2번이 있는데 여기다가는 별표 하나 치세요. 개념 2번은. 자, 방금 전에 이제 개념 1번에서 했던 것처럼은 그냥 싹 분배시켜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막 계산을 하면 됐거든? 그냥 대입해서. 굳이 수렴이라는 보장이 없어도 계산하면 되는데, 자, 개념 2번 같은 경우에다가는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얘는 그냥 대입하면 안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수렴한다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수렴한다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때는 바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예요. 식을 변형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모양을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 자, 문제에서 개념 2번을 보시면은 잘 봐. 리미트 an이라는 것이 무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잘 봐. 얘는 이미 발산한다고 확정을 준 거예요. 리미트 an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간다고 확정을 시켜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리미트 an-bn이라는 것이 3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냐면 요 an이라는 것이 무한대죠. 그죠? 자, an이라는 것이 무한대야. 근데 이 전체 an-bn이라는 것이 3이라는 값으로 계산한 결과가 수렴인데요. 그러면 요 bn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만 가능할 거냐면 얘는 무한대일 때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잘 봐. 무한대 빼기 어떤 수열의 형태인데 그 뒤쪽에 수열이 만약에 수렴하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뭐 3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 전체 값은 어떻게 돼야 돼? 발산해야겠죠. 자, 요 정도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때는 부정형 극한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게 가능하냐면 수렴할 가능성이라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무한대 빼기 숫자 혹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이런 형태가 된다면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어야지만 요 전체 값이 수렴한다 정도는 그냥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고 따라서 여기다가는 그냥 어떤 숫자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개념 1번이랑은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거냐면 자, 요 an-bn이라는 것을 치환을 해요. an-bn이라는 것을 이렇게 cn 정도라고 치환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네. 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리미트 cn이라는 것이 3과 같습니다라는 요 정도의 결말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cn이라는 수열은 확실하게 수렴한다는 게 다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리미트 2bn 플러스 2라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근데 잘 봐. 얘도 발산할 거고 얘도 발산할 거라서 요거를 함부로 리미트를 분배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해야 되냐면 요 cn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잘 봐. 리미트 bn의 자리에다가요. 요 bn의 자리에다가 요거 요식 있죠? 자, 요 관계식. 자, 요거 관계식을 좀 정리해 보면 bn이라는 것은 cn이 아니죠? an에서 cn을 빼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올 수가 있고 따라서 문제의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2배의 an-cn입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고요. 플러스 2라고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a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잘 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극한식을 정리해보면 얘는 2배의 AN이라는 게 나오고 마이너스 여기는 2배의 CN이라는 게 나오고 더하기 2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N이고요. 더하기 1이다 라고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러고 나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 AN으로 나누세요. 분자분모를. 그럼 분자분모를 AN으로 나눠버리시게 되면 자 갑니다. 분자분모를 AN으로 나눠버리면 얘는 얼마가 남을 거냐면 여기 2가 남고요. 마이너스 이쪽에 써지는 게 AN분의 2CN이 남을 거고 더하기 AN분의 2라고 남겠지? 그런 다음에 여기 AN 남기시면 1이 될 거고요. 더하기 AN분의 1이다 라고 정도까지가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리미트 AN이라는 것이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0이 될 거고요. 0되고요. 0돼 가지고 계산하시면은 답은 얼마 나올 거냐면 이 정도의 값이 나온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 정도까지 정리해 놓은 상황에서 잘 봐. 요 정도까지 정리해 놓은 상황에서 바로 그냥 어떻게 해버리시면 되냐면 요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잘 봐. AN으로 굳이 나눈다는 생각할 필요 없이 얘가 어디로 가냐면 똑같은 수열인데 무한대로 가는 수열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은 수열인데 무한대로 가겠죠. 그리고 AN이라는 것과 AN이라는 것은 서로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증가 속도의 차이는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증가 속도의 차이는 동일하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을 계산하는데 분자의 증가 속도와 분모의 증가 속도가 서로 동일하게 간다는 뜻이 되겠지. 그러면은 뭐만 비교하면 된다고 했어? 개수비만 비교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나머지 값들은 전부 다 뭐냐면 수렴하는 값들이죠. 요 세 개. 자, 요 세 개는 수렴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 요것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냥 2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요, 밑에 교육청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갑니다. 자, 5번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게 무한대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게요. 리미트, 잘 봐.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써진 게 2an 마이너스 5bn이라는 것이고 얘가 3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럼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요 값을 cn 정도라고 치환을 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cn 정도라고 치환을 하시면 리미트 cn이라는 것은 3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다가 여기에 지금 AN으로 시작하고요. 2AN이죠. 2AN이 시작하고 3B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써진 게 AN 더하기 BN이죠. 요렇게까지. 되니? 자,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AN이라는 것이 뭐야? AN이라는 것이 지금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요 식에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요 식에서 정리를 하시면 2an-5bn이 cn이죠. 그죠? 2an-5bn이 cn이에요. 그러면은 bn이라는 자리를 정리해보면 5bn이 2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cn과 같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거고 따라서 나는 bn이라는 자리에 뭘 대입할 수가 있냐면 5분의 2 an 마이너스 5분의 cn 정도를 대입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돼서요. 자, 여기에서의 값을 정리해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an이니까 2an은 그대로 냅두고 그 다음에 3bn이니까요. 여기다가 3을 곱하시면은 5분의 6an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5분의 3 cn 정도다 라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도 똑같이 AN을 대입해보면 BN 자리를 대입해보면 BN 자리에 5분의 2 AN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5분의 CN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요거를 비교해 보시는데 어차피 AN이라는 친구가 서로 각각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냐면 얘네들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고요. CN, CN은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분모, 분자를 비교해 봤을 때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차피 0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남은 숫자들만 딱 써보시게 되면 얘는 개수만 쏙 뽑아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얼마가 될 거냐면 5분의 2분의 여기가 2 더하기 5분의 6 정도가 나와서요. 이게 계산하시면 얼마니? 이거 5분의 7분의 얼마야? 5분의 16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7분의 16이라서 두 개 더하시면 답은 23이다 정도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 정도까지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안푼 발전 문제나 이런 것들 좀 풀어보시고 알겠지? 이런 거 좀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볼게요. 자, 18페이지 보시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값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개념 1번에서요 3번 정도만 개념 3번에서 3번 정도만 해볼게요. 개념이 김 3번에 3번 정도만 요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3분의 루트 꼴이 나와 있네요. 자, 루트 꼴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눈으로 뽑아볼까? 눈으로 그냥 바로 뽑아버리시면 되겠네. 얘 같은 경우는 뭐 유리화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네요. 그럼 바로 뽑아버릴게요. 자, 분모 자체 보세요. 책 봐봐. 분모 자체가 몇 차야? 분모 자체가 1차죠. 그죠? 분자도 n제곱에다가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몇 차예요? 최고차항이 1차네요? 그럼 개수 뽑아가지고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네. 그럼 1분의 루트 4 더하기 루트 1이죠? 그래서 답은 얼마 나와요? 3. 됐죠? 3. 그냥 바로 해버리시면 된다라는 거.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8번 정도 해볼까요? 자, 8번. 변형 문제 8번. 자,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근거계수와의 관계 사용하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근거계수와의 관계 쓰시면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자,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라는 값이 얼마가 나냐면 2n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1이다. 이 정도로 뽑아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이죠. 자, 두 개 곱하시면, 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까지 나오겠네. 그지?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냐면요, 리미트. 자,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통분하세요. 통분하시면 알파 n 곱하기 베타 n 분의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 n이랑 베타 n 곱한 거를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자리에 써지는 게 n제곱 플러스 n분의, 자, 여기가 2n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1이라고 나와서 그대로 극한 계산하시면 답은 이 정도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어렵지 않네요. 자, 9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9번의 별표. 자, 9번의 별표 치시고요. 요거 시간 한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9번 문제 별표 하나 치시고, 자, 시작. 볼게요. 쌤이 여기다 그래프는 그려놨는데 그래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문제에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봐야 되는 게 이런 거죠.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서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당연히 nfa-1이라는 식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그 다음에 n 곱하기 fa-1이라는 게 0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죠.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분모 자리가 분자 자리가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얘가 될 수가 없어요. 얘가 안 돼요. 실제로 해보면 안 돼요. 절대값일 때는. 따라서 n 곱하기 fa가 마이너스 1
n이라는 게 0보다 작을 때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식을 만족합니다. 자,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잘 봐.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음수다 보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n 곱하기 fa 더하기 1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쪽에 마이너스 n 곱하기 fa라고 그대로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써지는 게 2n 플러스 3 정도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n이니까 1차라는 값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n이거든? 정확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2fan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의 개수만 그대로 뽑아 놓으시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fa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따라서 쓱쓱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얘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fa라는 것이 뭐가 될 때 마이너스 1이 될 때의 값을 찾아줄래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상수 a의 개수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딱 그려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정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쓱 그려가지고 정리하시면 여기 하나 나오기 때문에 답은 2개다 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요 정도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익힘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연산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익힘 4번에서요. 부정연극한의 계산을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자, 부정연극한 계산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수학 1에서 배웠던 수열 단원에서 수열이랑 그 다음에 시그마 관련 공식 있죠? 요거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원 내용, 뭐 수열의 공식이나 시그마 공식이나 이런 거는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이라서 수학원에서 배웠던 수열 내용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미적분 이쪽 공부하는 게 좀 편하실 텐데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정도만 하나 해볼게요. 그냥 연습 삼아서. 자, 2번 정도 보시게 되면 자, 2번의 분자 계산해 볼게요. 자, 2번의 분자가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땡땡땡 가서 n제곱이라고 써지는 친구인데 제곱의 총합이죠. 제곱의 총합. 그럼 제곱의 합이니까 얘는 공식 쓰시게 되면 6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정도다라고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분모 자리에는 n세제곱이 나와 있죠. 자, 따라서 내가 리미트 계산하시면 뭐 식 한번 써보면 여기에 6n세제곱 나올 거고요. 요 자리가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되는 식이 되겠네요. 따라서 최고차항 계수 비교해 보시면 세제곱에서 2n 세제곱이 나오고 여기는 6n 세제곱이 되니까 계수비만 비교하시면 답은 3분의 1이다. 뭐 이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자, 11번 문제에서요. 2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변형 문제 11번에서 2번. 자,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공차가 3이고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SN이라는 걸 줬죠? 자, 그럼 SN이라는 것을 공식 쓰면 되겠네? 자, 공식 쓰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이 얼마냐면 2였죠? 자, 더하기 그 다음에 뭐 할까? 3n 마이너스 1인가? 네. n항 써주시면 되죠. 끝항. 요렇게 그냥 바로 가버리시면 되겠네요. 즉 SN이라는 것은 2분의 요거 계산하시면 얘가 3n 플러스 1이죠. 그럼 3n 플러스 1 전개하시면 3n 제곱 플러스 n이라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의 답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 자리에 대입을 해주시는 게요. 자, an이라는 식이 3n-1일 거예요. 그죠? 자, 3n-1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여기다가 n 플러스 1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n 플러스 1 대입하면
3n 플러스 2라고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요게 분자 자리에 들어가서 자 2라는 거는 앞에다가 여기다가 곱해주고요. 위쪽에다가 3n제곱 더하기 n 정도라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비교하시게 되면 3n이니까 9n제곱이라서 2에다가 곱하시면 18이 나오죠. 따라서 답은 6분의 1이라는 값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해 보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20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20페이지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13번을 풀어볼게요. 확인 유제 13번. 자, 잘 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네? 근거계수와의 관계. 자, 이용하는 건데요. 자, 근거계수와의 관계 쓰시면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이라는 것이 나올 거고요. 자,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이라는 것이 얼마가 될 거냐면 1입니다. 그냥. 그죠? 자,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이라는 거 계산해 보면 이거 두 개 곱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렇게 나오네요.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요.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자, 리미트 알파 n 분의 1 더하기 베타 n 분의 1이니까 두 개 통분하시면은 알파 n 곱하기 베타 n 분의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넣어주시게 되면 여기가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라고 이렇게 써지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뭘 해야 되냐면 유리화를 해주셔야겠죠. 그죠? 자, 유리화를 해주시게 되면 유리화 계산하시면 자, 리미트 분모 자리에 써지는 게 이렇게 써지겠네요. n제곱 플러스 n에서 마이너스 n제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루트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n이라고까지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제곱항이 지워지겠죠. 그러면은 분모의 최고차항 1차고요. 분자의 최고차항 1차니까 개수만 비교하시면 답은 2다 라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뭐 그다지 어렵진 않은 것 같고요. 자, 그 뒤쪽에 15번 보시면은 8점 문제 15번 있을 텐데요. 2번만 한번 해보세요. 자, 2번 한번 계산해보세요. 15번에 2번 보시면은요. 시그마 공식 그대로 쓰면 돼요. 시그마 공식 쓰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짝수의 합이고 얘 같은 경우는 홀수의 합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짝수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야. 2 곱하기 2로 싹 묶었다고 생각하면은 1부터 n까지의 그냥 총합이 되겠죠. 그래서 1부터 n까지의 총합이 되니까요. 얘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져서 쓱 계산하시면 얘는 n제곱이다 정도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n제곱 플러스 n이다. n제곱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뭘로 계산해 볼까? 등차 수열로 해 볼까요? 자,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해 보시면 2분의 잘 봐. 초항이 1이죠. 그다음에 항의 개수죠. 항의 개수가 n개고요. 초항이 1이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끝항이 2n-1 정도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 정리하시면 얘는 n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어떤 걸 구하라는 얘기냐면 리미트 자, 여기에 써진 게요. 얘는 루트 씌워줘야죠. 루트 n제곱 플러스 n에서 마이너스 n제곱을 루트 n제곱을 해준 거, 즉 n이라는 걸 빼준 것과 같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해 보시고요. 답은 2분의 1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부정연극한 계산할 때 우리가 수학원에서 배웠던 공식 그대로 잘 적용시키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1페이지. 자, 21페이지에 보시면은 개념 6번 나와 있는데요. 거기도 별표 하나 치십시오. 자, 개념 6번도 계산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잘 나오는 주제예요. 소수 부분과 관련된 얘기. 소수 부분과 관련된 얘기인데, 자, 소수 부분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보통 소수 부분이 나오는 거는 어디서 처음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수학원에서 배운 상용 로그 여기에서 소수 부분이 처음으로 나와요.
자, 근데 소수 부분 공부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요 앞에 반드시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양의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소수 부분이라는 것을 만약에 알파 정도라고 했을 때 요 알파라는 값은요. 첫 번째, 반드시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알파라는 값이 1보다 작다라는 요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요 숫자의 소수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원래 어떻게 또 구하냐면 소수 부분은 원래 숫자에서 그 숫자에 해당되는 정수 부분 빼주시는 게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근데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는 거라서 요거를 식으로 표현을 해보시게 되면 정수 부분을 나타내는 수학의 대표적인 기호는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기호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도 많이 쓰냐면 x에서 가우스 x라는 것을 빼준 것과 같다라고도 이렇게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극한 계산을 할 때는, 자, 수열의 극한 계산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을 많이 쓰냐면 밑에 거, 두 번째 거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주어진 숫자와 정수 부분을 구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제 극한의 내용으로 넘어와서 좀 다시 보면 보통 소수 부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루트꼴과 많이 나오게 돼요. 자, 그 이유가 뭐가 되냐면 극한에서 계산을 할 때, 자,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정수 부분을 알아야지만 소수 부분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수 부분을 구할 때는 뭘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얘를 완전 제곱식의 형태, 완전 제곱수, 보통 얘기하는 완전 제곱수 또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만들어서 정수 부분을 좀 찾아주겠다라는 뜻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 풀면서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수열이라는 것을 보면 수열은 자연수라는 숫자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죠. n이라는 자리에.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숫자의 소수 부분을 구해볼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눈으로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자,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걸 보고 그럼 얘의 정수 부분을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건 이걸 구하시라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러면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것이 어느 숫자와 어느 숫자 사이에 있을까라는 것을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은 요 값 자체를 딱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루트 값이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바로 작은 정수를 구해야 되고 얘보다 바로 큰 정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즉 가장 가까운 정수들을 두 개를 구해서 사이 범위가 어딘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파악을 하는데 문제 자체의 식에 루트 형태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요 안에 있는 값을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야지만 제곱과 루트가 지워지면서 정수에 해당되는 숫자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것 중에 제일 간단한 거 뭐야? n제곱 플러스 n이죠. 그럼 요거랑 가까운 것 중에 제일 간단한 거 루트 n제곱이란 뜻이에요. 왜? 자, 루트 n제곱 왜? 이거 해보면 얼마야? n이네. 자, 그 다음에 요쪽 가볼게요. 요쪽은 그럼 누가 들어갈 거냐면 요 자리에는 n제곱 플러스 n보다는 살짝 크면서 이 전체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즉 루트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식은 누가 있냐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얘가 딱 뭐가 돼요? n 플러스 1의 제곱 형태가 돼서 여기다가 루트를 쓱 씌우면 쓱 지워지겠지. 따라서 나오는 게 뭐가 되냐면 결론 자체는 n보다는 크고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요.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라는 요런 결론이 나오게 되고 얘도 어쨌든 간에 자연수고요. 바로 요쪽도 연속한 자연수의 형태가 되죠. 그리고 n이라는 숫자와 n 플러스 1은 연속한 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와 얘 사이에는 다른 정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따라서 정리하시면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소수 부분. 자, 소수 부분을 AN이라 했죠. 자, 소수 부분 AN은 요 원래 숫자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숫자에서 자, 이 숫자의 정수 부분은 누구에 해당될 거냐면 이제 요 n이라는 것에 해당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요 마이너스 n만큼을 해주시면 an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우리는 요거를 극한값 계산만 해주면 답이 나올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소수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수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정수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루트 형태가 나오니까 이 완전 제곱수나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서 루트를 제거하고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다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할 텐데 밑에 경찰대 기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18번 있을 겁니다. 자, 18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1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죠. 그다지 어렵진 않은데 자, 18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갑니다. 문제에서 AN이라는 것이요 9n제곱 마이너스 2n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루트 AN 마이너스 가우스 루트 AN이라는 걸 구해라 라는 표현이 이제 보이면 요 숫자는 이게 이제 소수 부분을 구하라는 거구나가 체크가 바로 되시면 돼요. 요거 구하시면 되거든.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뭘 구해주시면 되냐면 루트 9n제곱 마이너스 2n이라는 것의 정수 부분을 구해야겠죠. 그 정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요 값이 될 테니까. 그죠? 자, 요 값이 될 텐데 요거 한번 써보면 자, 루트 9n제곱 마이너스 2n입니다. 자, 루트 9n제곱 마이너스 2n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는 클 거냐, 누구보단 작을 거냐 요거 봐야 되는데 누구보다는 확실하게 잡냐면 자, 쉬운 거부터 가세요. 자, 9n제곱이라는 거보다는 확실하게 작겠죠. 마이너스 2n만큼을 하니까. 그러면 요 루트 9n제곱이라는 것이 정수 3n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좀 빨리 푸시게 되면 그냥 3n이라는 거 딱 구하는 순간에 이 반대편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루트 3n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써놓고 나서 확인만 해보시면 돼요. 확인만 해보시면 되는데 100문제 풀면은 100문제가 다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니까 그냥 푸시면 돼요. 이렇게 연속한 두 자연수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쪽이 3n이라는 게 오른쪽이 3n이라는 게 확실해졌으면 왼쪽에 나오는 거는 그냥 3n-1이다 라고 바로 가버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정수 부분에 해당되는 게 3n-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신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극한값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개념 7번부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